오늘부터 행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는 행복을 상당히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왜 사니?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실제로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갈구하지만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착한 사람이 악당보다 행복할까요?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스토리와 동화가 선한 인간이 악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착한 사람이 악당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까요? 아마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악한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서 풍족하게 노을을 즐기는 은퇴한 독재자 사진입니다. 또 한 그림은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저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식인종에게 잡아먹히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좀 고민되실 겁니다.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에 따르면 옳은 일을 하고 나중에 불행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자, 독재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3국으로 도피를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노을을 즐기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한 6세기쯤 되겠죠.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수많은 소국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죠. 그때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있었는데요. 리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에는 유명한 현자가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의 7현인이라고 부르죠. 그 명단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솔로는 어느 기록에서도 늘 등장하는 현자입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지중해 연안의 작은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을 때 현자 솔론이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솔론이 리디아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크로이소스 왕은 아름다운 궁전에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솔론을 초대합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난 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대는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그러자 솔론은 정말 평범한 아테네의 시민 세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말을 들은 크로이소스 왕은 크게 실망하죠. 그러면서 솔론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대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솔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훌륭하게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알 때까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크로이소스 왕은 너무나 실망했죠. 만찬을 하기 전에 크로이소스 왕은 각 속국에서 보낸 수많은 보물들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죠. 실망한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을 내보낸 뒤 비웃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 크로이소스 왕은 아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전쟁터에 데리고 나간 아들은 벙어리였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그 아들을 가졌을 때 하나의 신탁을 들었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들의 목소리를 바라지 말라.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재난의 날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그는 키루스 2세에게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페르시아의 병사 하나가 창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말문이 트입니다. 안 돼.
그분은 리디아의 왕이야. 그 순간 크로이소스는 아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이죠. 그때 문득 신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재난의 날이 되리라는 것이었죠. 결국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 병사에게 잡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죽어가면서 솔론의 이름을 3번 외쳤다고 합니다. 솔론이 말했듯이 사람의 행복은 죽은 뒤에나 평가받는 것일까요? 고대 철학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최고의 선이라고 그랬죠. 행복한 삶이란 선하고 도덕적이며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칸트는 도덕을 행복 위에 올려놓았죠. 도덕은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덕은 행복에 우선하는 것이었죠. 정말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눕니다. 금욕주의는 스토아 학파의 모토였죠. 그리고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는 정원학파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이어받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간 사람한테 주어진 보상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욕망을 억제하면 그리하여 수련을 통해서 정신적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성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주의 철학자들은 좀 달랐죠. 행복은 그저 쾌락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쾌락이 곧 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철학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쾌락을 방탕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했죠. 그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은 물론 마음의 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죠. 철학자들의 생각대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질문 앞에서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도덕적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레미 벤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2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하나는 쾌락이며 다른 하나는 고통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일까요? 아니면 제레미 벤담의 말처럼 쾌락과 고통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도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성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